네, 5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전체 영상 비중에 아마 한 절반 정도가 리플 주제일 거예요. 왜 이렇게 리플 영상 자주 올라오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 오랫동안 채널, 벌써 이것도 4년 넘는 채널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리플 투자자분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그런 수요 측면에 맞춘 공급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일 리플랩스와 관련된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거지 같다 보니까 호재가 시세로 연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분석은 또 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은 최근 서클 인수를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날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또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SEC 암호화폐를 공식 문서에서 언급하는 빈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또 막대한 실탄을 가지고 있는 리플이 지금이 M&A 적기다 이러면서 공격적인 어떤 M&A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당국이 토큰화가 금융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빡세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이 마음껏 M&A를 나설 수 있는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XRP의 가치가 대략 930억 달러에 달한다, 뭐 이렇게 또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공개된 숫자입니다. 930억 달러. 실제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테디 푸사로 같은 경우에는 리플은 원한다라면 암호화폐 기업 여러 곳을 사들일 수 있을 정도다 라면서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가치 930억 달러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런 얘기 했었죠. 리플이 보유한 XRP의 시가가 10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기존 평가액이 이 막대한 보유 자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리플은 현금이 아닌 자체 보유 XRP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딜을 감당할 수 있는 막강한 실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물론 XRP 시세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거 니네가 쓸 돈이 아니고 소각해야지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리플랩스의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산 규모는 리플에게 큰 전략적인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사장 프레지던트 모니카 롱은 우리 회사는 현재 굳이 IPO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인 인수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작년부터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인수를 통해서 금융 인프라 확장을 굉장히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코 2억 5천만 달러 이거 현금 몰빵으로 인수를 하면서 또 그게 관심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기관 대상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왔고, 이어서 2024년에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 라이선스를 가진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까지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은 글로벌 커스터디 인프라를 손에 쥐었고,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코인까지 발행하면서 금융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RLUSD, 이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엔터프라이즈용 스테이블코인, 이게 중요하죠. 엔터프라이즈용. 현재 시총이 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RLUSD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망에 직접 통합돼서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준법성이 강조된 설계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 등 블록체인 도입이 빠른 시장에서 RLUSD의 수요가 높아서 리플은 해당 지역 기업들의 40%가 자사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통해
이 결제 그리고 디파이의 교량 역할을 노리는 리플의 전략이 조금씩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막대한 XRP 보유량과 금고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다각화된 인프라를 통해서 막강한 자금력의 이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리플의 서클 인수설이었습니다. 서클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죠. 테더에 이어서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이 시장에서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런 서클을 리플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처음에 제안했던 규모가 40에서 50억 달러 수준. 이 테크크런치의 창업자 마이클 에링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플이 서클 인수가를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올렸다 라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아무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클 측은 이 제안을 우리 가치를 저평가한다 라면서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플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클이 IPO를 추진 중인 상황이라서 몸값을 더 높게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업계에서는 리플이 100억 달러, 심지어 200억 달러까지 인수 가격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따로 별도 영상으로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는 서클 인수설과 관련해서 약간 농담조였던 것 같은데, 우리의 최종 제안은 60억 달러다,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두 자릿수의 인수가를 불사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추측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 역시 서클과 리플이 합쳐진다라면 그 다음은 은행이 되는 것이다. 이번 딜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리플이 사실상 은행업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서클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을 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M&A 행보는 비단 서클뿐이 아니고 사실 진짜 이 초대형 인수이면서 엄청난 의미부여가 되는 게 히든로드다.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히든로드는 비은행계 프라임 브로커리지, 전통 금융업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300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거래 처리량이 3조 달러, 상당한 거물급이죠.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거래, 대차 거래, 청산 결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든로드는 이걸 암호화폐와 전통자산 모두 다루는 멀티에셋 서비스로 제공해 왔습니다. 리플이 이제 이 회사를 손에 넣게 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 가운데는 최초로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인수가 잘 마무리가 되면 리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크립토 네이티브 종합 브로커리지 운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리플이 기존 결제 네트워크 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관급 트레이딩과 유동성 공급 영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리플은 최근 들어서 숨가쁘게 대규모 인수 또 투자를 단행하면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했던 막대한 자금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외부 환경의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와의 소송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소송 기간 동안 XRP 홀더들의 대변인격 역할을 했던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과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인수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중반에 SEC와의 소송이 절반의 승소 약식재판 판결 나오고 나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리플은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로벌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M&A 가속 페달을 밟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C는 암호화폐 업계에 날을 세우면서 소송 이런 걸 기소를 남발했었는데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SEC의 공식 문서에서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가 언급된 횟수를 보면 2023년까지는 매월 100건에서 200건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 올해 4월 한 달 동안 무려 786건으로 폭증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SEC 문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언급도 최근 몇 달 새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니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터부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또 의회 전반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그런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초당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통과 직전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 요건과 발행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예상 밖으로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추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포함해서 트럼프 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딴지를 거는 재료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기조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SEC에서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신설이 됐고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EC 수장이 바뀌었고 그동안 진행됐던 리플 소송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암호화폐 소송들이 취하되거나 조사가 중단되거나 소송이 종결되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인수 발표 자리에서 이제야 비로소 미국 시장의 길이 열리고 있다. 게리 겐슬러 체제의 규제 불확실성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든로드 인수를 발표하면서 전임 SEC의 규제 압박이 해소되자 미국 시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열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새 정부와 이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SEC 내부에서도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아주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지금 태스크포스 팀장이죠. 최근 토큰화, 이 금융시장의 많은 측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이다 라고 멘트를 날리면서 토큰화의 잠재력을 극찬했습니다. 또 리플이 또 최근에 발뻗고 있는 게 또 토큰화죠. 헤스터 피어스는 5월 12일에 SEC 주최로 열리는 토큰화 그리고 디파이 관련 라운드 테이블을 앞두고 토큰화 기술은 우리 금융시장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SEC가 이 분야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가상자산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 피델리티,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전통 금융과 이 토큰화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의 역사상 이런 전향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서 업계는 규제 환경이 더 빠르고 더 우화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플 내부 역량과 이 외부 환경 변화를 종합을 하면 왜 지금 리플이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지 그 전략적 타이밍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 준비된 기업인 리플과 열리기 시작한 시장, 이게 지금 맞물리는 순간,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플의 자체 준비도를 보면 리플은 지난 몇 년 동안 SEC 소송 등의 풍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XRP 레저 기술 개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금융사를 연결하는 리플렛은 이미 수십 개의 나라로 뻗어 있고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는 XRP를 활용한 ODL 솔루션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커스터디 사업,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며 한 기업이 종합 금융 인프라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투자은행이 결제망 플러스 자체 통화 플러스 자산 보관 플러스 중개거래 기능 이걸 모두 아우르듯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JP모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은 자체 크립토 투자은행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달려들 수 있는 체력과 체계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시장 변화를 이 타이밍 측면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이런 것 측면에서도 절호의 찬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제 명확화가 주는 이점, 리플 입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게 이 SEC와의 분쟁이었는데 이게 해소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규칙 이게 정립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시장이 효과적으로 이제야 열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 투자자들도 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로 기관 투자자의 거래 인프라를 선점하고 서클 인수 시도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떤 의지를 밝힌 것은 시류를 탄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야구 경기에서 구심의 경기 개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준비된 타자가 바로 스윙을 날리는 그런 걸로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규제 플레이북이 마련됐기 때문에 또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로서는 미뤄왔던 빅플레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경쟁 상황과 시장 매물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2022년에서 2023년의 혹한기를 거치면서 많은 크립토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의 경우에는 2022년 스펙 합병 시도 당시에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로 책정했다가 무산이 됐었고 현재 IPO를 추진할 때 희망 밸류에이션에다가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서클의 핵심 사업을 그 정도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만약 그럴 수 있다라면 장기적으로는 싸게 잘 사는 그런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디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와 정치권의 암호화폐 호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서클은 IPO로 몸값을 끌어올릴 심산이겠지만 리플은 그 미래 가치까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베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5년 안에 2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리플이 2위 사업자를 지금 확보해 줄 수 있다라면 이건 굉장한 미래 성장 과실을 땡겨오는 거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화 됐을 때. 그래서 정리하면 리플이 왜 지금 M&A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대한 답은 준비된 리플이 열리기 시작한 시장에서 좋은 자산을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돼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그런 시점에 막대한 자금력과 사업 퍼즐을 갖춘 리플이 성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플의 행보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 내러티브가 시사하는 동기부여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투자자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공격적인 확장은 XRP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호재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의 인수합병 전략이 결국 XRP 생태계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든로드 인수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XRP 레저를 통해서 거래를 청산하게 된다면 XRP에 대한 수요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클 인수를 통해서 USDC가 리플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면,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XRP 레저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XRP의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이 구축하는 투자은행 모델 안에서 XRP가 각종 거래 교환 매개 또 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라는 건데, 이건 XRP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제 유스 케이스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기업 전략이 XRP 홀더들에게도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리플의 재정 건전성과 이 성장 잠재력이 주요 투자사들과 파트너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플은 굳이 상장이나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지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내부 자산, 이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재무 리스크가 낮고 희석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최근 리플은 자사 사업과 연결된 ETF나 ETP 상품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리플이 비트와이즈의 XRP ETP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유럽 투자자들의 XRP 접근성을 이를 통해 높이는 한편 XRP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자사 토큰의 가치를 부양하고 생태계를 성장시키려는 책임감 있는 행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리플을 단순 토큰 발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성장 전략을 가진 준금융기업, 금융기업에 준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됐고, 이건 XRP 그리고 리플 사업 전반의 신뢰 그리고 투자 매력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리플의 이 서클 인수설로 시장의 이목이 엄청 집중됐었고, 실제 대규모 인수를 연이어서 또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잇따른 기업 파산 또 스캔들로 침체됐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대형 인수합병과 사업 확장 뉴스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가 산업 재편에 나서는 모습은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건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 감소 플러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불확실성 감소는 예측 불가능했던 규제나 이 시장 환경이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 성장 기대는 이런 합종 연횡을 통해서 더 큰 비즈니스 기회 또 수익 창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과 유사하게 코인베이스, 메사리 같은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도 규제 청신호에 발맞춰서 새로운 투자 라운드 유치나 인수합병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참가자들에게 지금이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잃어버린 2, 3년의 이 크립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살아남은 강자들은 그동안 미뤄둔 성장을 만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리플이 바로 그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이고,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타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어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고 더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리플 자체의 미래 가치 측면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리플은 현재 비상장사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IPO 검토 가능성도 여지를 또 남기기도 했고, 물론 모니카 롱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IPO 없어도 자금 충분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추후에는 결국에는 IPO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을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IPO를 만약에 단행했을 때 수십조 원대 가치평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XRP를 보유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장차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투자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리플에 대한 투자 스토리가 암호화폐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확대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XRP 시세 어리버리 친다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많이 올랐잖아요. 500원, 600원 하던 게 조정 와중에도 3,000원 위에 있고, 이렇게 또 그 뒤에서는 엄청난 기업 확장 전략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때가 되면 갈 건 다 간다. 이상한 종목만 아니면 강세 리듬을 제대로 타는 시기가 오면 함께 타더라.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각자 관점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스탠스 잘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